저녁 식탁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평범해 보였던 식탁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는데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3년간 쌓여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저녁 준비. 오후 6시 30분 김수진은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그릇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지만 매일 저녁 식사 준비는 여전히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남편 민호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했던 날이었기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더 정성을 들여야겠어.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였고 남편이 즐겨 먹는 돼지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손톱 끝까지 빨갛게 물든 고춧가루 자국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들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과연 자신처럼 이렇게 긴장하며 준비하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수지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매고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북어국, 돼지 갈비찜,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김치찜, 계란말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무생채까지 총 7가지 요리가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가 늘 말하던 며느리는 최소한 5가지는 해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수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르면서 수지는 문득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친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벽시계가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입술에 살짝 립밤을 발랐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작. 어머니, 저녁 드시러 오세요. 수진이 방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끄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박영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회색 한복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이렇게 대충. 영숙 씨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첫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국그릇이 왜 이리 작아? 우리 민호가 국물을 많이 마시는 거 모르나?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평소에 사용하던 큰 그릇을 준비했는데도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갈아드릴게요. 그것뿐인 줄 알아? 영숙 씨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뒤적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고기 봐, 너무 질겨. 얼마나 삶은 거야? 그리고 이 시금치나물은 또 뭐야? 소금기가 하나도 없잖아. 김치찜은 또 왜 이렇게 짜? 도대체 며느리가 요리를 이따위로 해놓고. 수지는 참고 또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갈비찜은 3시간 넘게 푹 삶아서 젓가락으로도 쉽게 찢어질 정도로 부드러웠고 시금치나물의 간도 여러 번 맛을 보며 맞춰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영숙 씨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때는 시어머니 밥상 차릴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데. 하나하나 맛보고 또 맛보고 간도 여러 번 조절하고.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대충대충만 해놓고는 잘했다고 생각하니. 수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준비했는지,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 상차림도 참. 영숙 씨는 젓가락을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찬 그릇들이 제각각이야. 통일성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 창피하기까지 해. 며느리의 굳은 표정.
수진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는 무조건 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도리가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을 보고 오후 내내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 요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영숙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성? 이게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정성이라는 건 말이야, 상대방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걸 해주는 거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지만 절대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은 더 큰 비난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입을 열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집에 온 것입니다. 수진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오면 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수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굳어진 표정, 꽉 담은 입술, 그리고 억지로 참고 있는 눈물. 이것이 지난 3년간 매일 저녁 식탁에서 보여온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30대 후반의 무심한 반응. 다녀왔습니다.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7세의 그는 오늘 부장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온 그는 식탁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부엌 쪽에 서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후 수진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드디어 부장 승진이 확정됐어. 하지만 수진의 굳은 표정을 보고도 민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모습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3년간 수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종종 이런 표정을 지었고 민호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승진 축하한다. 영숙 씨는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민호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민호는 어머니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아내의 침울한 분위기를 더욱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저녁 맛있겠네요.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맥주라도 한잔하면 좋겠는데. 맥주는 무슨 맥주야? 영숙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술 마시면 안 되지. 건강이 우선이야. 수지는 남편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질타와 상처를 남편이라도 알아주길 바랐는데 민호는 자신의 승진 소식에만 들뜬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앉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와, 오늘 반찬이 정말 많네요. 갈비찜도 있고. 여보가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데 그 말조차 건성이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동료들에게 승진 소식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응, 맛있어라고 대답할 뿐 정작 수진이 겪고 있는 상황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민호야, 폰은 좀 치우고 밥 먹어라. 영숙 씨가 아들에게 말했지만 정작 며느리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민호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폰을 치웠지만 여전히 승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속에 드러난 긴장. 그런데 민호야, 영숙 씨가 국그릇을 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승진한 김에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이 집은 너무 좁아. 수진이 순간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이사 이야기는 지난 1년간 계속 나왔던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영숙 씨는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는데 며느리랑 계속 같이 살면서 눈치 보기도 그렇고. 영숙 씨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리 실력도 늘지 않고 집안일도 내 맘에 안 들고. 수진의 손이 젓가락을 든 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회적으로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뭐가 그거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내 편만 들려고. 엄마가 3년간 참아온 게 얼마인데. 이 집에서 맘 편히 살 날이 언제 올 것 같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간 쌓인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수진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말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노력? 영숙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노력이야? 결혼 3년 차인데 아직도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그고 청소도 엉성하게 하고. 대체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식탁 위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집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억눌린 며느리의 한숨.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이 조용한 식탁에서는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영숙 씨의 시선이 즉시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뭐? 지금 한숨 쉰 거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한숨을 쉬다니. 이게 예의야? 수진의 마음속에서 3년간 쌓였던 모든 것들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오직 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영숙 씨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그 정도야? 나는 시집 와서 30년을 우리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한숨 쉬지 않고. 그런데 너는 겨우 3년 살면서 벌써 한숨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울면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의 화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상황만 더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또 한 번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수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영숙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영숙 씨가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두고 답답하다고.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영숙 씨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그 눈빛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수진. 영숙 씨가 며느리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너 또는 얘라고 부르던 것과 달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어? 수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하 앞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사람? 영숙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게 사람다운 행동이야? 영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온 여성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팔자야. 영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시어머니 한마디에도 고맙다고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런데 너는 뭐야? 대들기만 하고 불만만 늘어놓고. 수진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실망과 혐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민호야. 영숙 씨가 아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3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야.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분위기 얼어붙음. 식탁 위의 음식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던 북어국도 이제는 기름이 표면에 응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갈비찜도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뉴스를 보는 이웃집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집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팔짱을 끼고 서서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분위기 좀 봐. 영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 날인데 이게 뭐야?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분위기가 마치 얼음장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상상했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다들 진정하고 밥 먹을까요? 음식이 다 식어가는데.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을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들은 마치 장식품처럼 그냥 놓여 있었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으며 민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의 소음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그 모든 소리들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눈가에 맺힌 눈물.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울려고 하네. 맨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 되는 줄 알아? 나는 시집 와서 30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 수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결국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숙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이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만이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며느리를 참아온 내가 성자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참았던 눈물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한심하네.
영숙 씨가 혀를 찼습니다. 어른 앞에서 우는 게 뭔 해결책이 되겠어? 차라리 잘못했다고 사과나 해. 수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모른 척 더 깊어지는 상처. 민호는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화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들 조금씩 양보해서. 민호가 애매하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그런 반응에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남편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민호는 늘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결국 강자의 편에 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제 좀 확실히 해야지. 영숙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면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남편의 이런 태도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어머니 편을 든다면 포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적이고 남편은 방관자이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숨겨진 갈등의 서막.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서 확인한 임신 소식.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언제 발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전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할지, 아니면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할지. 또 다른 비밀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특히 며느리 앞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민호에게도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승진은 회사 내 구조 조정의 일환이었고 더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좋은 소식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중요한 비밀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에게는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이 앞으로 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 영숙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어.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일까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갑작스럽게. 민호가 말했지만 영숙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다고? 3년 동안 참아온 게 갑작스럽다고?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수진의 말이 조용한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고 민호는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영숙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확인했어요. 8주 정도 되었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과는 달리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자에 대한 기대, 며느리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계산.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승진 소식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영숙 씨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는 저희 아이의 할머니시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식탁 위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직 따뜻했던 갈등의 열기가 이제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가져온 변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갈등과 변화에 대해 생각하며 그리고 이것이 정말 끝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